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1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싱킹으로 창업하기 전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 강사님들 모시고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와 그리고 강사님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체 과정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개요를 이해하시고 조금 더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자인 싱킹은 최근 경영 환경에서 더 그 중요성이 각광받고 있고 부각되고 있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제 생각에는 시대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시대는 불확실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제품력은 점점 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 니즈들이 더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세분화된 고객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고객의 마음을 아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 혹은 마인드셋이 창업가들, 기업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객의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상 나도 모르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들에게 뷰카라는 그런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창업 과정은 굉장히 길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디자인 싱킹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만큼 우리에게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디자인 싱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디자인 싱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자 마인드셋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이렇게 처음부터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모호하게 시작을 해요. 모호하게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명확해지는 과정이기는 한데 그 모호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어떤 마인드셋,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고, 또 그런 모호함 때문에 다시 검증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과정도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루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디자인 싱킹은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고객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보니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이 실제 내가 대어보기도 하고 공감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고객은 자기 문제를 그 명시적으로 명문화해서 이야기를 해주질 않죠. 그러다 보니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알아내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모호함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모호하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계속 불안해하시고 내가 과정 가운데서 잘하고 있는 건가? 계속 뭔가 답을 찾는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호함들을 이겨내시는 거 스스로 간대하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혹시 네. 되게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있었고요. 네. 모호한다는 이제 얘기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명료하게 얘기 주신 것 같아서 재밌었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네, 맞습니다. 그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보통 모호한 상태를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실패에 대한 우리들의 관념, 우리들의 관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뭔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도 매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객의 관점에서,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내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네, 저희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말고도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방법론, 즉 스티브 블랭크의 영향을 받아서 에릭 리스가 수립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네. 이 린 스타트업이 방법론을 창업가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에릭 리스
맞나요? 네, 그분이. 네, 맞습니다. 그분이 참 그 스타트업을 위해서 기여를 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상당수가 이제 시장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맞추지를 사실 못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확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을 하나를 만들어낸 거죠.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너무 그거를 고민하지 말고 한번 직접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 가지 어떤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build, 만들어 보라는 거죠. 생각을 구상하는 거를 머릿속에 이제 뭉게뭉게 있잖아요. 그걸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제품을 이제 시제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프로토타입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발전하겠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measure 하라는 겁니다. 만든 걸 갖다가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치적인 데이터로 정량적으로 나올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를 성찰해보는, 배우는 시간, 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build, measure, run이 계속 빠르게 반복할 때 그런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린 스타트업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데이터, 측정,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디자인 싱킹이 다소 정성적인 접근으로 고객의 니즈를 깊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자신의 해석이나 통찰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는 데 있어서는 이런 데이터를 통한 측정과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디자인 싱킹의 매력에 매료되어서 함께 하게 된 그런 계기도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혹시 한 분씩 좀 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패스해도 되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안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디자인 싱킹의 매력이라고 하면요, 다른 방법론들은 이렇게 딱 옴짝달싹 못한다는 표현을 써요.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게 딱 프로세스가 정형화돼 있고, 요 툴을 딱딱 써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네모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와요. 무는 네모가 아니지만 이렇게 딱 잘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디자인 싱킹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좀 돌아보게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공감을 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진짜 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그좀 열정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라는 인스파이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 하는데 고객만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이 문제가 처음에는 정말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을 때도 그대로인지, 그 열정이 더 살아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창업을 하고 싶었던 그 초심이 살아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싱킹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탁 집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현재 어떠십니까? 예, 그런 마음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무도 네모로 자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요 질문 받았을 때, 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디자인 싱킹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과연 어디 있을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부분이 다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객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파악을 할 용의가 있느냐, 마음가짐이 있느냐, 뭐 이런 그 마인드셋 개념도 하나의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제가 꼽고자 하는 거는 협력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뭔가 솔루션이 도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디자인 싱킹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모여있는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고요. 저는 그
그 디자인 싱킹에 크리에이티브 컴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 자신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창의적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면 약간 주눅 들어 있으세요. 예. 그게 이제 내 답이 내가 생각한 게 창의적일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기존에 있던 답일까?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는 계속 비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내가 생각했으면 사실 나만의 것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나의 아이디어, 나만의 생각 그런 것들이 창의적이다. 그리고 나도 창의적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또 포함이 되는데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말을 잘 안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말을 많이 하게 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자세가 맞아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보통 yes&의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지금까지 디자인 싱킹의 매력에 대해서 인스파이어,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자기 검열을 하지 않는 창의적 자신감 말씀 주셨는데, 저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만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찾아냈을 때에 그 대안으로서의 나의 제품이나 나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네네. 누구나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디자인 싱킹 창업하기 과정을 학습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학습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하실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